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 12월 18일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1990년도에 어떤 이주 노동자든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협약이 체결된 걸 기념해서 2000년에 처음으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이 정해졌는데 2025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은 그러면 그 인권과 노동권 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07년부터 경산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파서 찾아오는 이주 노동자분들을 배웠는데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몇 번이나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너무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말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미등록 상태여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여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를 못하시고 제 진료소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건강보험까지 포기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될까 궁금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알아도 보면 결국은 이 잘못된 이주노동 정책에서 시작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제가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급수술이 하나 있어서 응급수술 마치고 지금 급하게 달려왔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또 저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정말 일하기 위험하고 이런 직장 같으면 저는 당연히 직장을 바꿀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은 정말 엉터리 같은 사업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고 너무나 위험한 환경,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건강을 보장받기 힘든 그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데서 그것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거기서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고 내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런 이상한 제도, 그 고용허가제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문제라면 그런 제도를 고쳐야 될 텐데 수십 년간 지금 짧게도 10년, 20년간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수많은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체류 정책이나 이주노동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이 기관이 하는 일, 아주 폭력적인 단속, 그 다음에 강제 추방, 그것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수갑을 막 채우죠. 수갑을 채워서 버스에 태우고 정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류 조건이 어쨌든 간에 그래 단속반이 들이닥치게 되면 누구라도 무서워서 위험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단속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고 저는 3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서 35명이라고 말씀하셔서 35명이 현재까지 사망했다고 하시면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친 사람 숫자도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단속 과정에서 다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인, 가장 많은 것은 추락입니다.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엄청나게 많았고 제가 본 이주 노동자 분들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여기저기 병원에 부탁을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수갑 채우기입니다. 그리고 토끼몰이식, 그동안 우리 여러 집회 현장에서 토끼몰이식 진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분들이 안타깝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끼몰이식 지금 단속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집회에 같이 참석해보면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듣는 얘기는 구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보면 불법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하지 마라 하면 뒤에서 불법 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그냥 고용허가제라는 제도하에서 등록에서 바깥에 있는 미등록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수갑을 왜 채우죠? 왜 감옥소 같은데 왜 가두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공장으로 바로 가봤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또한 씨가 일하는 공장까지 빨리 가면 3분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병원이 보입니다. 공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에도 갔고 제가 명복공원까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명복공원에 가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또한 씨 사진, 저기 있는 저 영정사진을 계속 손으로 닦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아버님은 그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날 단속, 그 같이 있었던 노동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 현장에서 적법 절차, 인권보호 준칙이 지켜졌느냐? 출입국에서는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 말씀 들어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이주 노동자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에이펙 성공적인 개최하고 이주 노동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틀림없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잘못된 이주 노동정책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싸게 이주 노동자를 불러서 필요할 때 노동력으로 쓰고 필요가 다해지면 또는 좀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면 불법이라는 그냥 낙인을 붙여서 쫓아내버리는, 추방해버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정책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왔던 고 속행씨, 잘 아시겠지만 포천에서 영하 18도 되는 혹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속행씨가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시금치밭, 깻잎 재배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까지 예매해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 한파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영하 18도 경험할 수 있는 날씨입니까? 경험할 수 없는 날씨잖아요. 거기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그것도 난방장치도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일주일 뒤면 집으로 간다고 선물도 다 사놓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에서 얼어 죽은 거 아니다, 얼어 죽은 게 아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5년 동안 있으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속행씨 어머니가 편지 보내신 내용 보니까 우리 딸이 한국에 있을 때 병원 한 번 못 갔고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했다는 그 편지 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출입국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면 지금 멀쩡히 일하고 있는 공장에 들이닥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단속할 것이 아니고 어디 가야 됩니까? 농촌, 어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 캄보디아에 저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전에는 갔는데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 숙소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하고 컨테이너에서 자라고 하지, 어떤 나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분들도 그렇게 자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뭘 단속해야 됩니까? 공장에 들이닥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그런 농촌으로 가서 정부에서 2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숙소에서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행시 비닐하우스에서 보니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금치밭 한가운데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깜깜한데 화장실은 또 거기서 또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밤에, 추운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뭐 세계 몇 위에 되는 선진국에 들었다고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단속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단속, 강제 추방 위주의 이주민 정책이 아니고 이 체류권과 정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주민 정책을 빨리 정부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러 왔지 그분들이 죽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걸 저희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고, 불법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런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끝까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도 힘은 별로 없지만 이 땅에 일하러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께서 몸이 아플 때, 어디 다치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전환될 수 있는 데 힘을 모으는 데도 저희들도 미력이 아마 계속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나 하고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폭력 tak속,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